6번 질문 한번 풀어보시죠.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보면 이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더 중요한 이런 세상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그제서야 우리가 해석은 좀 이따 다시 자세하게 해보기로 하고요.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순응하라는 그 압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컨폼이 다 같이 하나의 모양을 따르게 하는 걸 컨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순응하게 하다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순응에 대한 압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과 영향인데 어디에 끼치는 거냐면 이 사람의 진정성에 끼치는 영향,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authenticity는 뒤에서 단어를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죠. 자, 세상인데 어떤 세상이냐면 appearance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겉모습이 종종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데 실제보다, 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실제보다 더 중요한 이런 세상에서는 pretend라는 단어가 뭐뭐하는 체하다라는 이런 말이잖아요. 자, 뭐하는 척하기가 쉽네요. 뭐하는 척하기가 쉽냐면 be something we are not,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것인 척하기가 쉽습니다. 즉 나의 본 모습이 아닌 다른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이나 내가 보이고 싶은 모습인 것처럼 행동하기 쉽다라는 얘기죠. 앞에 있는 pre라는 말이요, 아주 중요한 접두사죠. 얘가 미리 앞쪽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한자어로 쓴다면 앞전자 정도, 그 다음에 또는 미리 선자 정도에 해당되는 말이 pre가 돼요. 영어로 하면 더 좋겠는데 영어로 하자면 before이나 그 다음에 beforehand 정도, beforehand가 먼저 미리라는 얘기고 before이라는 말은 위치상 앞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남들보다 먼저 보는 걸 뭐라 그래요? preview라고 합니다. 그래서 preview라고 쓰면 영화 같은 경우는 관계자들 모여서 먼저 보는 거, 그거 뭐라고 하죠? 시사회라고 하죠. 이게 뭐 N으로 시작하는 영어 책 회사에 보면 단어장에 이게 프리뷰가 예고편이라고 나오거든요. 아닙니다. 예고편은 다른 말이 따로 있어요. 뭐라고 하죠? 예고편은 트레일러라고 그래요. 얘가 예고편이고, 예고편 중에서도 더 반짝 짧은 10여 초짜리 예고편은 가수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네, 티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에 티저라고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한 번만 찾아봐요. 그러면 이게 짧은 예고 동영상을 이야기하는 거였구나라는 걸 하나 배울 수 있잖아요. 이번 쇼케이스 공연에서 티저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한국인지 미국인지 잘 구별이 안 가는데, 그럴 때 쇼케이스가 뭔지 한번 찾아보면 쇼케이스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습관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텐드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예요. 텐데레라고 해서 ten이 들어가면 뭐 된다고 그랬죠? ten이 들어가면 쫙 펼치는. 그래서 직물을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쫙 펼치는 등산 장비, 그게 뭐예요? 텐트잖아요. ten이 들어가면 펼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이 앞에 배웠던, 알고 있는 이 x를 가지고 extend라고 쓰면 뭐가 됐어요? 밖으로 펼치다라는 말이 됐으니까 뻗치다, 늘리다 이런 말이 됐고, 그 다음에 intend라고 쓰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추가해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20번 지나면 intend라고 쓰면 안으로 의미를 집어넣었으니까 의도하다라는 말도 됐고, 안으로 꽉 집어넣으면 intensive, 집중적인이라는 형용사도 만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의미가 확장이 되어 갑니다. 일단은 기본 정도만. pretend라는 건 내가 앞쪽으로 내밀어 놓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하는 척하다, 뭐뭐하는 체하다 이런 의미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suggest를 하는데, ways, 방법을 제시하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fit in, 잘 어울리다라는 얘기죠.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죠. 그리고는 권하는데, 우리더러 뭐 하도록 권하냐면 다양한 모양을, 우리 퍼스널리티에 서로 다양한 모양, 좀 다른 측면들을 결합할 것을 요구하죠. 그렇게 결합해서는 뭐 하라고 하냐면 훨씬 더 바람직한 이미지를 그려내라고 하는 겁니다. suggest라는 말에 여기는요 조금 어렵지만 죄레레라는 라틴어 동사가 들어가는데 그건 모르셔도 좋고, suggest라는 말이 gest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얘는 원래 옮기다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근데 밑에 있던 걸 앞에 SUV가 붙었잖아요. serve라는 말이 붙고 gest가 된 건데, SUV에 B가 뭘 한 거냐면 뒤에 G를 따라서 G로 자음동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던 위로 옮겼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걸 위로 올려서 뭐 한 거냐면 드러내고, 그 다음에 제시하고 제안하는 걸 suggest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gesture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gesture는 뭐 알고 있는 거니까 gesture를 그렇게 기억해 보시고, you are 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명사를 만든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래서 fail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자주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you are e를 붙이면 얘가 명사가 되어서 실패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두 번째 단어 combine 볼까요? 이 나중에는 볼게요. ingest도 보고 digest도 보고 많잖아요. 단어 엄청나게 많아요. 그 digest는 무슨 뜻이죠? 얘가 떼어서 옮기는 걸 digest라고 해서 얘가 소화하다라는 말이 되는데, 나중에 전미사 배우고 나면 이렇게 하면 소화가 잘 되는 이라는 말도 될 거 아니에요. 이 영국에서 파는 비스켓 이름이거든요. 아주 세계적인 비스켓입니다. 통곡물로 만드는. 근데 우리나라 오리온이라는 회사에서 수입해서 팔다가 로열티를 더 올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름을 포기하기는 그렇고, 그 똑같은 과자를 그대로 쓰면서 이름을 다이제라고만 남겨서 팔고 있죠.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비스킷 이름 되게 귀엽죠. 소화가 잘 되는. 근데 우리나라 옛날 과자 이름도 되게 귀여웠어요. 딱 보면 뭐로 만들었고 어떤 맛인지 알 수 있었어요. 새우깡, 맛동산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요즘 나오는 과자 이름들은 정체불명이잖아요. 국적불명이고 말도 너무 어렵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combine이라는 말은요, com이라는 말은 아시겠죠? 무슨 뜻이에요? 함께. 끝났습니다. 쟤는 너무 쉬운 거니까. 뒤에 있는 bine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 이 bine이라는 어근이 뭘 나타내는 거냐면 쌍을 나타내는 거예요. 쉽게 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binary system이라고 하면 그게 이진법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안 쓸게요. 내가 나중에 많이 볼 거예요. bi라는 말이 여기서 남아서 숫자 2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봤냐면 bicycle도 봤고 bilingual도 봤고, 제가 2를 나타내는 말로 남죠. 자, 그 다음에 portray라고 쓸 때 얘는 앞으로라는 말이고, 앞에 POR은 어려워요. 저건 보지 마시고 TRAY라는 말이 그 트라라레라는 라틴어 동사에서 나오는 건데 너무 어렵고요.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모양만 기억을 하냐면 TRA라는 모양하고 얘가 뭘로 많이 보이냐면 TRAC라는 모양으로 많이 보입니다. 지금은 어색하지만 자주 보실 거예요. TRAC라는 말로 더 많이 봅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attract 같은 거 있죠. 농기구 중에 트랙터라는 거 있죠. 걔가 뭐 하는 거예요? 끄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끌어당기는 걸 트레이 또는 트랙이라고 합니다. 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랙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끌어당기는 건데,
AD가 변한 거겠죠. AD가 변한 거겠죠. attract에서 AD가 뭐의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어요? 1번 to의 의미를 가지거나 2번 강조의 의미를 가지거나 이쪽으로 끌리는 걸 attract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끌리는 걸 attract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름다운 나눗장들은 매료시키다, 매혹시키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생각, 마음, 관심 따위를 끄는 걸 attract라고 한다라고 익혀두시는 게 attraction이라고 쓰면 사람의 주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것이 되는군요. 이렇게 써야 얘가 관광명소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그냥 매력, 매혹으로만 익혀두면 나중에 해석하는데 불편합니다. 어쨌든 트랙트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뭔가를 끌어당기다라는 뜻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북한 애들은 이 트랙트를 뜨락도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걔들도 참 정체가 참 알 수 없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끌어내어 놓은 모습을 portray라고 그래서 portray라는 단어가 그 모습을 설명하다, 그리다라는 단어도 되고요. 그래서 얘가 초상화라는 뜻으로도 쓰죠.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는. 자, 그 다음에 하지만 말이에요. This approach는 이런 방법은 often 종종 이런 식으로 하는 건 leads to 뭘 만들어내게 되냐면 일종의 아주 묘한 기이한 단절감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어렵거든요. 뭐 하기 어렵냐면 유지하기 어렵죠. 파사드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어드라는 단어는 북유럽의 여신의 이름에서 오는 거예요. 북유럽의 우르드라는 여신의 이름에서 와서 걔가 운명의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걔가 뭔가를 정해버리면 내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더라도 안 되는 기이한 운명을 맡게 되는 데서 위어드가 아주 기이한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게 된 겁니다. 나중에 한번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영어 단어들 꽤 가르쳐 드릴게요. 익혀두면 쓸모 있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곡물의 신 이름이 뭐죠? 곡물의 신 이름이 시리얼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먹는 시리얼이 거기서 이름이 붙은 겁니다. 아까 그 시간의 신이 크로노스였죠. 그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요. 사랑의 신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아크로 아닌데요? 큐피드. 오, 큐피드는 어느 나라 말이죠? 그리스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 아니면 로마인데 둘 중에 하나 찍어갖고 맞춰놓고 뭘 해피하고 그럽니까? 이 큐피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얘가 로마로 가면 이름이 바뀌어요. 제우스의 부인이 누구죠? 헤라는 그리스 말입니다. 걔가 로마 말로 오면 신화 내용은 똑같아요. 신화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이 다른 거예요. 헤라가 아니고 로마로 가면 걔가 유노죠. 걔가 유노입니다. 걔가 유노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아이 이름이 유벤투스죠. 그죠? 그래서 유벤이 젊음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주니어라는 단어나 그게 유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로마는. 그 다음에 주비나이어이라는 단어가 유소년의 청소년의 이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나중에 써먹을 단어 많아요. 좀 기다려 보세요. 얘를 로마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에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로틱 이런 거 다 여기서 붙는 거예요. 여기서 붙는 겁니다. 다음에 얘 부인이 누구죠? 예, 부인이 누구예요? 부인이 로마 말로 읽으면 푸시케, 영어로 읽으면 사이코 아닙니까? 네, 그냥 갑시다. 나중에 할게요. 재밌는 신의 이름들 많아요. 그중에 제일 나쁜 놈이 제우스죠, 그죠? 제우스가 하는 일들은 보면, 야, 왜 그리스 로마 신화 그래 19금이잖아요. 거기 나오는 그 이야기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겠습니다. 파사드 안 했구나. 파사드는 페이스 생각해 보시면 되죠. 페이스 생각해 보면 페이스가 어디예요? 전면이다, 그죠? 그래서 파사드라는 단어가 전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어떤 말도 나오냐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이쁘게 가꿔서 보이려고 하니까 얘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지 않고 꾸며서 보이는 모습도 파사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쓸 때는 여기 여러분 이상한 꼬리 같은 거 달려있죠. 이거 왜 달렸게요? 그냥 이 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얘가 가면, 위장한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됩니다. 자, 그런 가면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 실제로 타자로 치다 보면 안 쳐지니까 안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resume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쓰면 이거 무슨 단어죠? resume은 다시 시작하다, 재개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땡땡 찍어버리면 resume이라고 발음도 바뀌고 얘는 이력서가 되는데 이
자판 중에 이걸 지원 안 하는 애들이 있어서 이거 없이 그냥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꼬리가 빠지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죠. 자, 그래서 the pressure, 압력이 말입니다. conform, 여기에 이 순응하라라는, 여기에 따르라는 이런 압력이 뭘 만들어내게 되냐면 neglect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자아에 대한 소홀함을, 무시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 고립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해를 사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neglect이라는 말에 lect는 지난번에 배웠는데 여전히 어렵죠. 이런 게 한 방에 잘 안 됩니다. lect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기억할 수 있을까? 읽다라는 의미도 있었고, 또 하나는요, 고르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었죠. 그러면서 제가 그리스의 투표제도 설명해 줘서, 원래 공처럼 생겼던 걸 넣던 데서 투표지를 블롯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하나 더 추가로 가보고요. 그래서 elect가 밖으로 끄집어내면서 찬성, 반대, 흑백을 불러주던 데서 elect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가 뭐였더라? 밖으로. 그래서 lect라는 말이 읽다, 고르다라는 말이 되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걸 뭐라 그래요? 렉처, 강의라고 하고, 좀 전에 우리 유할리가 뭐라 그랬더라? 명사를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energy라는 말은요, 얘는 부정어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negligible이라고 하면 무시할 수 있는 뭐 이런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은 얘는 여기까지만. 아이슬은 나중에 한번 볼 건데, 아이슬이라는 이렇게 섬이잖아요. 그래서 섬에 가둬버린 걸 아이슬레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동떨어진 이런 말이 되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disappoint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disappoint 하게 되면, by 뭘로 그렇게 하게 되냐면 실패하네요. live up to라고 하면 어디에 맞추어 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뒤에 나오는 말이 외부의 예상에, 기대에 맞추어 사는데 실패하는 것으로, 자, 살지 못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실망시키게 되면, 그러면 그 감정의 비용은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죠. 이모션이라는 말이 우리말에 감정 정서가 되는데, 주로 부정적인 뭘 담당하냐면 그 감정을 담당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주로 feeling이 차지합니다. 딱 그렇게 기계적으로 가릴 수는 없지만. 자, 그 다음에 이모션을 아이콘으로 나타내면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모션 아이콘이에요. 그게 이모티콘입니다. disappoint라고 하면 this는 우리 배웠다 그죠? off나 away의 의미가 되고 부정어로 쓰이는 거고, appoint라는 말은 그러고 보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앞에 뭐가 붙은 거겠다? ad가 붙은 거겠군요. 이제 그 정도는 하시겠죠? 포인트라는 건 점을 딱 찍는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찌르다였습니다. 찌르다라는 의미가 점을 찍거나 콱 찍어 놓거나, 그래서 포인트라는 말이 뭐가 되냐면 지명하다, 지정하다라는 이런 말로 쓰게 됐던 거죠. 저게 나중에 앵글로족의 말로 들어가게 되면 얘가 뭘로 변하냐면 펑이라는 말로 변합니다. 그래서 구멍을 puncture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본 애들이 puncture 귀찮다고 뒤에 TUR이는 자르고 일본 애들이 빵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본인들이죠. 예, 말을 줄여 쓰는 것도 일본어가 모음도 몇 개 없고 그 다음에 받침도 없고 이래서 걔들이 조음 능력이 되게 떨어져서 발음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일본에 모음 몇 개 있어요? 아이우에오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아야, 어여, 오요, 유이 10개를 기본 모음으로 갖고 있는데 복모음은 빼더라도, 물론 일본 애들도 거기다 더 소리를 붙이기는 하지만 기본 모음이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히라가나 쓰면 아이우에오 가기구개고 막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는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게다가 발음도 없고 그래갖고. 또 이것도 이제 언어적인 습성인데, 우리는 대부분 글자가 있으면 여기 있는 첫 글자들을 합쳐갖고 한국 사람들은 뭘 하잖아요. 일본 애들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다짜고짜 잘라버립니다. 앞을 자르건 뒤를 자르건 날리고 줄여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애들이 멘션을 어떻게 줄였어요? 멘션을 뒤에 아무데나 잘라버리고 멘트라고 하는 거예요. 말할 때 오프닝 멘트 이런 말들이 멘션에 이걸 잘라버리고 이것만 남기는 겁니다. 일본 애들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돈가스가 포커트렛이라잖아요. 그죠? 이 포크를 일본말로 돼지 동자를 쓰죠. 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레츠는 잘라버리고 돈까츠라고 한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동쿠 딱 이렇게 줄여놓으면 한국 사람들이 되는 건데, 일본 애들은 이렇게 줄이는 거죠. 지네들 뭐 특징이죠. 그래서 빵꾸가 된 겁니다. 펑츄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appoint라고 쓰면 그래서요. 이 점을 그쪽으로 이쪽으로 딱 찍어 보내다라는 말이 돼서 지정하다. 그다음에 이 지정하는 게 어떤 사람의 지위나 임무를 주게 되면 뭐도 되냐면 지명하다, 임명하다라는 말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명이나 임명을 해 주기로 했다가 탈락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실망시키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isappoint가 실망시키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진짜 문제는 어디에 놓여 있냐면, 진짜 이슈는 어디에 놓여 있냐면 underlying agenda에 놓여 있어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그 아래에 놓여 있는 agenda는 의제라는 뜻입니다. 자, 지난번에 1번 지문에 나왔어요. 에이전트가 뭐였더라? 예, 대리인, 중개인, 매개라는 말이 되는 이유가 얘가 아제레라는 라틴어 동사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알 필요는 없고 이 모양을 기억해 두면 되니까 얘네나 같은 데서 나온 거였구나. 그래서 어젠다라는 말은 뭔가 하게 해야 되는 것. 그래서 논하는 논제, 의제를 어젠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죠? 나중에 아지테이트 이런 거 붙여 드릴게요. 아지테이트라고 쓰거나 또는 여러분이 수능에서 보는 단어는 이 정도면 사실 충분해요. 어질러티나 어렵잖아요, 그죠? 이걸 알아요. 이 어려운 단어를. 필요한 것부터 외우지. 그냥 어질러티라는 말은 학생한테 무조건 칭찬해주면 안 됩니다. 얘는 뭔가를 아슈테이스는 그래서 하게 하다라는 말이 되어서 얘가 에스테이드라고 하면 선동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어질러티라는 건 뭔가를 빠르게 해내는 걸 이야기해서 기민함, 민첩성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다 요게 지금 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real issue는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기저에 깔린 의제에 있는 건데 사회가 우리를 위해 설정하는 의제에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요 수능이 conform이라는 을 따르다라는 말이어서 수능입니다. 자, 수능이 종종 takes precedence를 취하는 건데 precedence라고 하면 얘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pre군요, 그죠? precede라는 말이 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선 가는 거 우선순위입니다. 저거 중요한 말인데 지금 노란색 아니어서 나중에 할 겁니다. 뭐에 비해서냐면 진정성에 비해서죠. 얘도 너무 중요한 말인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얘는 근데 잘라놓고 보면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생겼군요. 이 앞이 비슷하게 가잖아요. 얘는 미리 한번 슬쩍만 얘기해 놓고 가면 오토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스스로 내가 한 것, 자기 자신이 한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주체성, 진정성 이런 뜻으로 쓰이고 author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옵니다. 얘는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데 어려우니까 이 정도까지 해두죠. 얘도 엄청 중요한 어근인데 곧 나옵니다. seed도. 그때 가서 하면 됩니다. 자, it's essential. 그래서 꼭 필요한 게 reflect on 라는 거죠. 이거 reflect on은 깊이 생각하다라는 말인데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꼭 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which earlier, 우리는 실제로 진정으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걸 잘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죠. 뭐보다는 단지 adopt가 뭐였더라? 채택하다였잖아요. 그냥 우리 자신의 버전을 채택하기보다는 이런 말이었네요. 기억나세요? 뒤에 or 붙이면 뭐 됐더라? 양부모가 됐었죠. 그 다음에 더블 e가 되면 뭐 됐었어요? 대상이 됐었죠. 그래서 이건 입양아가 됐었습니다. 이 e가 대상, or이 주체.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뭐 하나 봤었냐면 employee라는 단어에 채용하다라는 단어에다가 er 붙이면 사장, employee라고 쓰면 직원 이렇게 되는 거 봤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attendee라는 이런 단어를 갑자기 어느 날 봤습니다. 이거 t를 하나 빼먹었어요. 만약에 이런 단어를 하나 봤으면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네, 참석자라고 하면 되겠죠. 누가 불러서 참석을 당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좀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only then, 그제서야 말이죠. 그제서야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진정한 성취감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피하게 되겠죠. 부정적인 결과를 뭐뭐인 척하는 이런 것의 부정적인 결과를 알게 될 겁니다. 얘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가르쳐는 드리고 가죠. 원래 얘는 fool하고 그 다음에 뭐가 붙은 거냐면 feel하고가 붙은 단어예요. 그러다가 하나의 단어가 돼버리면서 L 하나가 탈락한 겁니다. 그야말로 가득 채우다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는데 가득 채웠으면 그건 뭐 한 거죠?
완수하다, 완성하다라는 말이 된 거죠. 그냥 가득 채우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완수하고 나면 어떻게 써요? 기분이 엄청 좋겠죠. 그래서 fulfillment 이렇게 쓰면 완성, 완수라는 뜻도 되지만 뭐도 되냐면 이 성취감이라는 이런 명사로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6번 질문 받고요.